이제 오래 산다 혹은 뭐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좀비 같은 거 있잖아요. 좀비는 죽었지만 죽지 않은? 대충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비 영화들 보면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확 물면 전이가 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좀비 영화의 뭐 전형적인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물려서 빨리 증상이 나오는 바이러스는 제가 아는 바가 아직 없고요. 물자마자 물자마자 이렇게 탁 나오는 거는, 일단 좀비가 되면은 뭔가 조종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면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체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이러스 아니고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는데, 고양이가 최종 숙주예요. 최종 숙주라 하면 얘가 가서 짝짓기 해서 번식을 하는 숙주가 최종 숙주예요. 걔는 거기 가야만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숙주들이 있어요. 중간 숙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쥐를 감염을 해요.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 고양이가 오면은 나대. 그리고 심지어 고양이 오줌 냄새를 좋아해. 따라가. 잡아먹히면은 다시 얘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숙주를 조정하는 능력 있는 기생충들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네, 꽤 있어요. 그 연가시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연가시. 영화로 나와. 영화 그런 것들은 꽤 있어요. 숙주의 행동을 이렇게 물을 막 미친 듯이 먹게 먹게 하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세균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기침을 하도록 해서 퍼지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가 있는 얘기죠? 그게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의 하나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거든요. 내보내려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방어 기제를 보이게 하는 거를 얘네가 유발한 거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쥐뿐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인간을 그렇게 조정했던 거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는 없죠?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게 조금. 광견병? 네. 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광견병 사람은 물고 그러진 않아요. 걸려서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뇌까지 들어간 거니까. 얘는 신경을 타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공수병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물을 무서워하는데. 물을 무서워해요?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침을 질질 흘려요. 광견병 걸리면 이 침에 되게 많아요. 광견병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물에 가면 쉽게 나가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 바이러스가 가득한 침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확 물어버리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조정하는 거네요. 조정하는 거죠. 광견병 걸린 개는 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공수병이라고 했더니. 광견병은 개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포유류 다 걸리기 때문에요. 야생 동물한테 물림 사고를 당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기르는 반려견은 이제 2살 맞추면 괜찮은데 확인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한테 물리면 무조건 병원 가서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진도가 늦기 때문에 물린 다음에 조치해도 치료 가능하니까.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물어도 걸려요? 그렇게 되겠지만 사람이 물짓는 가끔 있어요, 그래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네. 결국 이제 그런 뭐 기생충이 됐든 혹은 뭐 병원균은 아니고 그런 기생충이군요. 네, 병원체, 기생체, 병원체 다 같은 말인데 숙주의 행동을 변형시키는데 그 결과로 자기는 유리해지는. 옮기는 건 둘째치고 그런 좀비적인 행동은 가능은 할까요? 의식 없는 채로 이렇게 막 그냥 걸어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병은 있나요, 혹시? 얼마 전에 뭐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마약 때문에 막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뭐 이런 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 되거나 환각버섯을 먹었다거나. 근데 보통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좀비 개념이 죽고 나서 시체가 깨어나는 깨어난다는 거죠. 컨셉이라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죽은 사람은 사후 경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굳어버린 신체가 다시 움직이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건 근육하고 연결되는 운동신경 회로 같은 거는 온전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식은 못 하더라고. 그렇다면 뇌가 죽진 않았어야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외국 신문에서 읽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좀비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 문화권에서 그런 두려움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읽은 기사가 17세기에 폴란드의 매장 무덤에서 어린 아이가 유적으로 발견됐는데, 아이가 무덤에 묻힌 자세가 머리를 위로 보고 누운 게 아니라 아래를 보고 누워있고 발쯤에 자물쇠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산채로 매장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때 생각들이 일종의 좀비죠. 무덤에서 깨어나면 입으로 흙이나 관을 파헤치면서 나온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엎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발목 부분을
또는 자물쇠로 연결해서 못 나오게. 못 나오게. 그런 믿음 혹은 두려움 같은 거는 여러 문화권에 있는 것 같아요. 좀비가 올 상황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비가 만약에 출연하면 실제로 출연하면 총을 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디 숨어 들어가고 산 깊은 곳에 무슨 대피처 같은 거 마련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좀 환상 속에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좀비 팬데믹이라기보다는 전염병 팬데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영화 같은 좀비 팬데믹은 저는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나사의 우주 개발이 좀비를 만들 수 있다는 괴소문이 퍼진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역사가 그래요? 있는 게 나사에서 이제 실험을 하려고 저도 미생물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살모넬라를 가지고 우주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우주에서 머물다가 온 살모넬라를 지구에서 실험을 하니까 생쥐에서의 치사율이 5배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미생물의 어떤 독성이 더 위험해져서 최근 논문을 봐도 네. 우주에 가면 무중력이잖아요. 네. 얘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독성이 좀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미생물도 근데 사이즈가 작아서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걔는 중력에 의한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은데 다 느끼나 보네요. 작아도 우리 저 김문진 교수님 비유로 하면은 그 비율로 가게 되면 걔 작아도 네. 작은 받을 건 다 받겠죠. 그 제가 있는 통계물리학 분야에서 재밌는 제목의 논문이 출판됐었어요. 그 출판된 논문의 제목이 만약 미국의 대도시에서 좀비가 발견된다면 미국 전체의 인구 그리고 이 이동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퍼져나갈까. 그걸 누가 모형을 만들어서 연구를 한 게 있어갖고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미국에서 언제 되면은 데이 1, 데이 2 좀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4주가 되면 이렇게 퍼진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려면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염률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영화에서. 아이고야. 그 논문이에요? 논문이에요. 좀비 전염의 통계 역학. 이그노벨상을 노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좀비가 이렇게 뭐 4주 만에 퍼지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것까지도 아마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보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논문 제목이 재밌어갖고. 좀비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다 양보해서 만에 하나 깨어났다고 치고 깨어났어요 이제 움직이는데 어쨌든 해도 생물학적으로 에너지원이 있어야 그쵸,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숨어서 얼마 기다리면 결국은 얘도 움직일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먹지를 못하면 좀비는 뭐 안 먹죠? 좀비 뭐 안 먹잖아요. 물 그냥 좀 사람만 먹는 거 먹어요? 먹지 않나요? 음식 먹어요? 그 영화 보면 뭔가 사람을 먹기도 하고 먹어요? 음식도 먹어요? 먹다 만 사람이 좀비가 되는 먹다 만 사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비가 뭐 먹는 건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저는. 죽이기만 하나? 그냥 감염만 시키나? 네. 영화에서는 좀비를 어떻게 제거를 했었죠? 머리를 총으로 쏘지 않나요? 보통 그쵸 대부분 머리를 쏴야 죽고 딴 데는 쏴도 안 죽고 약간 이런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건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움직임을 차단하려면 뇌의 활동을 완전히 근데 멈추는 이제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게 이미 죽었다 깨어나서 딴 거 아무 의식도 아무 엄상태가 하는데 그 움직임이 과연 뇌에 그걸 움직이는 건지 진짜 아주 그냥 동물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 머리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네요. 네. 반사, 반응. 근데 그 좀비가 그렇게 막 힘이 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보다? 그렇죠. 근육의 양이 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갑자기 는 것도 아니고 힘이 셀 수는 없죠. 부패도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 복극진되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좀비가 맨날 나왔었던 좀비랑 요즘 나오는 좀비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 막 애들 뛰어댕기고 거의 생각도 있어 보여요. 막 의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저 어렸을 때는 좀비는 유행하진 않았고 강시라고 있어요. 강시. 그렇죠. 예, 예. 그게 일종의 좀비 아니에요? 이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후경직돼서 이렇게 팔 들고 다니는 친구들. 근데 그거는 사후 경직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비보단 과학적이긴 하다. 그 좀비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할까라는 건 로봇 공학, 인공지능 그쪽에 불쾌한 골짜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람하고 점점 닮아지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이 닮음 정도가 크면 처음에 이렇게 늘어나요. 선인장보다 햄스터가 귀엽고 햄스터보다 선인장 키우는 사람 제 친구도 그 뭐라고 하더라? 반려식물로 반려식물. 키우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선인장이 귀엽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다가 강아지가 귀엽고 하다가 사람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친밀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좀비 그리고 시신 같은 게 정확히 그런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가 무서움을 많이 느껴져. 유령도 사실 그런 거고. 네.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지는 그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쾌한이란 단어가 붙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무서워하거나 좀 싫어하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랑 달라도 무서움을 느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닮아올수록 친밀감을 느끼다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갑자기 친밀감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친밀감 느끼는 거는 그런지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번 훅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그 생존에 좀 불리한 뭐가 있으니까 또 그러겠죠? 그렇겠죠. 저도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먼 과거에 우리 불악 사람들이 밤에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다가온다. 그런데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사람 비슷하다라고 판단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 좀비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과학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이게 좀비가 영화 속 존재지 네, 그렇죠. 한 번도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피해하고 막고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보통 보면 불도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불은 무서워하니까. 불은 무서워요?